일본 야마나시현의 한적한 온천 마을에 게이운칸이라는 여관이 있습니다. 705년에 문을 열어 지금까지 1320년째 운영되고 있는 이곳은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숙박업소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여관이 52대에 걸쳐 같은 가문에서 대를 이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2대라는 숫자가 실감나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조선시대가 27대 임금 약 500년이었습니다. 게이운칸은 그 2배가 넘는 세월을 한 가문이 같은 일을 해온 것입니다. 통일신라 시대에 문을 연 이 여관은 고려가 건국되고 조선이 세워지고 대한민국이 탄생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52명의 가주가 바뀌었지만 이들은 모두 같은 일을 했습니다. 바로 온천 여관을 운영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이 가문은 여관 일을 하라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것만 같습니다. 오사카에는 578년에 창업한 곤고구미라는 건축회사가 있습니다. 사찰과 신사를 짓는 전문 건축회사인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47년이라는 세월 동안 같은 일을 해온 것입니다. 삼국시대 백제가 한창 번영하던 시절 유중광이라는 뛰어난 장인이 있었습니다. 쇼토쿠 태자가 시텐노지라는 절을 지으면서 백제의 뛰어난 건축 기술자들을 초청했고 그중 한 명이 바로 유중광이었습니다. 그는 일본에 건너가 곤고 시게미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곤고구미를 창업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40대가 넘도록 오직 사찰과 신사 건축만을 해왔습니다. 16세기에는 오사카성 건설에도 참여했고 유명한 호류지 개축 작업에도 참여했습니다. 에도시대 내내 관영 사찰 전속 장인 집단으로 복록을 받으며 그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2006년에 경영난으로 다른 회사에 인수되기 전까지 이 회사는 줄곧 곤고 가문의 사람들이 경영해왔습니다. 이런 가게들이 일본에는 수두룩합니다. 1789년에 문을 연 사라시나라는 소밭집은 236년이 넘었습니다. 메밀에 속살만을 사용한 새하얀 면발로 유명한 이 집은 에도시대부터 도쿄 최고의 소밭집으로 불려왔습니다. 아자부주반에 위치한 이 집은 앤티크한 분위기로도 유명해서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간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60년에 창업한 오아리아는 아사쿠사 주민들에게 165년 동안 소바를 대접해왔습니다. 커다란 새우 튀김이 올라간 덴푸라 소바가 이 집의 대표 메뉴인데 저렴한 가격에 푸짐한 양으로 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1895년에 문을 연 이마한 본점은 130년 동안 스키야키만 만들어왔습니다. 기모노를 차려입은 직원들이 격식 있게 서빙하는 이곳은 도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되었습니다. 같은 해에 문을 연 렌가테이는 일본식 양식 요쇼쿠의 원조입니다. 서양 요리를 일본인의 입맛에 맞게 재해석한 이곳에서 돈카츠와 오므라이스가 처음 탄생했습니다. 130년 전의 레시피를 그대로 간직한 이 집의 오므라이스는 일본 미식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1887년에 창업한 다이코쿠야는 덴푸라로 유명합니다. 바삭한 튀김을 상상하셨다면 놀라실 겁니다. 이 집은 참기름으로 튀겨낸 튀김을 비법 간장 소스에 푹 담가 내어줍니다. 100년쯤 된 가게는 일본에서 특별 대접도 받지 못합니다. 그냥 노포로서의 기본 자격을 갖춘 정도일 뿐입니다. 일본에서는 세대가 하는 집이 아니면 제대로 된 요리집도 아니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보통 한 대를 20년으로 치니 60년 정도 된 음식점은 발에 치일 정도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점포라는 얘기를 들으려면 적어도 100년의 전통은 가져야 합니다. 통계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일본 전역에 100년 이상 된 기업과 가게가 무려 4만 5천 개나 됩니다. 2024년에만 2,519개의 기업이 창업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200년 이상 된 곳은 1,813개입니다. 세계대전과 대공황, 간토 대지진, 오일 쇼크, 버블 경제 붕괴, 금융위기, 동일본 대지진, 코로나19까지 모두 겪으면서도 살아남은 기업들입니다. 300년 이상 된 가게도 639개나 있습니다. 400년을 넘긴 곳도 147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000년이 넘은 가게가 20곳이 넘습니다. 2024년에 휴미야신 불구점이라는 불교용품 전문점이 창업 1000주년을 맞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200년 이상 된 기업이 약 2500개인데 그중 일본 기업이 1813개입니다. 전체의 70% 이상을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위인 독일이 약 800개 정도이니 일본은 독일의 2배가 넘습니다. 미국도 200년 이상 된 기업이 265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영국은 467개입니다. 일본의 노포 숫자는 전 세계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100년 이상 된 기업은 고작 16개뿐입니다. 가장 오래된 기업은 1890년에 설립된 두산입니다. 당시 포목가게 박승직 상점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온 것입니다. 동화약품, 우리은행, 몽고식품 등이 100년을 넘긴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장수 기업입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정말 초라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은 4만 5천 개, 우리는 16개입니다. 무려 2800배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일본인들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유전자라도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장인 정신과 전통을 중시하는 문화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그 문화는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분석합니다. 일본인들에게는 전통과 신의를 중시하는 기질이 있다고 말입니다. 장인 정신과 기술 전수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설명합니다. 가족 경영의 장점을 잘 살렸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물론 분석들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 깊은 곳에는 1400년간 일본을 지배해온 어떤 사상이 있습니다. 바로 와 사상입니다. 이 와 사상이야말로 일본의 노포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 와 사상의 이면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철저한 계급 사회가 숨어 있습니다. 화와라는 한자를 아십니까? 우리 한자음으로는 화라고 읽습니다. 화목할 화, 평화할 화자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글자를 와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이 한 글자가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를 의미합니다. 우리 음식을 한식이라고 하듯 일본 음식은 화식, 와쇼쿠라고 합니다. 우리 옷을 한복이라고 하듯 일본 옷은 화복, 와후쿠입니다. 한국 과자는 한과라고 하지만 일본 과자는 화과자, 와가시라고 합니다. 이처럼 와는 그냥 일본 그 자체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 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장 쉽게 풀이하면 사이좋게 지낸다는 뜻입니다. 조화롭게, 평화롭게 함께 산다는 의미입니다. 참 좋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요? 일본의 와 사상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일본의 관점으로 보면 세상의 중심에는 천황이 있습니다. 그 주위에는 천황을 보좌하는 귀족들이 있었죠. 귀족의 주위에는 사무라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레로 농민, 공인, 상인, 그리고 천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상의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사회 구조가 작동하게 하려면 우선 천황과 귀족이 일반 백성에게 위치와 역할을 정확히 정해줘야 합니다. 여기에 개인의 개성이란 건 없습니다. 모두를 같은 틀 속으로 집어넣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급에 맞는 분수를 지키게 해야 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자신의 계급에 따라 음식도 집도 달리해야 했습니다. 대문 앞에는 마치 문패처럼 천황과 귀족이 정해준 계급과 직업을 내걸어야 했습니다. 인도의 카스트와 같은 지독한 신분제 사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꽉 찬 틀을 위협하게 만드는 존재는 공공의 안녕을 위해 즉시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이런 일은 사무라이가 맡았습니다. 사무라이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일반 백성을 죽여도 괜찮았습니다. 이와 사상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천황과 귀족만 좋은 철저한 계급사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고대 국가 시절 쇼토쿠 태자가 만든 이와 사상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일본인들은 이주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중앙에는 천황을 모시는 실권자인 쇼군이 있고 지방에는 다이묘가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이 다이묘가 지배하는 번에서 태어나고 번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한정된 지역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남의 영역을 넘보면 분명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건 곧 누군가의 목숨이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실제로 에도시대 내내 이런 규칙은 철저하게 지켜졌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일본 에도시대에 태어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우동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신에게 주어진 위치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 우동을 계속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열심히 연구해서 더욱 맛있는 우동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길에 건너 마을에 우동 가게를 하나 더 내볼까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신은 즉시 남의 영역을 침범한 이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분수를 어기고 평화를 깼기 때문에 처벌은 불가피합니다. 운이 좋으면 이지메입니다.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죠. 하지만 대개는 무라하치부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을 사람 전체가 당신 가족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겁니다.
마을의 그 어떤 일에도 끼워주지 않습니다. 다른 마을로 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사는 내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로 끝나도 운이 좋은 것입니다. 일이 커지게 되면 사무라이가 나섭니다. 사무라이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일반 백성을 죽여도 괜찮았습니다. 하물며 질서를 깨트리는 백성을 죽이는 것쯤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맛이 좋든 나쁘든 주어진 자리에서 우동만 만들어야 합니다. 그 이상 확대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그건 분수를 넘는 일이죠. 그런데 당신의 아들은 불행히도 우동 만들기를 싫어합니다. 대신 아들은 운동을 잘해서 사무라이가 되거나 만들기를 좋아해 대장장이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용납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치를 이탈한 것이고 남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역시 고집하다간 목숨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당신의 아들도 좋든 싫든 우동을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당신에게 알맞다고 정해진 일을 하는 것만이 목숨을 잃지어 사는 그나마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확장하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일본인들은 그래서 늘 작은 규모로 장사합니다. 장사가 잘 되면 좀 더 크게 벌어도 될 법한데 지금도 좀처럼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수백 년 된 노포들을 방문해보면 생각보다 규모가 작아서 놀라게 됩니다. 100년, 200년 된 유명한 음식점인데도 테이블이 서너 개뿐인 곳이 수두룩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장사가 잘 되면 바로 옆 건물을 임대하거나 지점을 내거나 프랜차이즈를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노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확장은 곧 영역 침범이었고 영역 침범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에도 시대에 형성된 이런 문화는 메이지 유신 이후에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좀 더 크게 장사하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 자체가 와 사상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분수를 지켜야 평화로운 것이니까요. 대신 일본의 노포들은 다른 전략을 택했습니다. 한 곳에서 오래 장사하면 단골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단골들이 대를 이어 찾아옵니다. 할아버지가 다니던 가게를 아버지가 다니고 아버지가 다니던 가게를 아들이 다닙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망할 일이 없습니다. 매출이 크지는 않지만 안정적입니다. 건물은 자기 소유입니다. 설비도 대출 없이 자기 것입니다. 월세 걱정도 없고 대출 이자 걱정도 없습니다. 싸게 팔아도 점주가 생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식점을 소일거리처럼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대가 끊기지만 않으면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노포들은 후계자 양성에 엄청난 공을 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가업을 접하게 하고 신뢰를 들어 선대의 경험이나 지혜를 알기 쉽게 전승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게나 회사에서 부모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승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가업에 대한 책임감도 갖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변호사나 교수를 하다가도 돌아와 가업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장자 승계를 중시하지만 만약 아들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대릴 사위를 들여 후계자로 기업을 이어가도록 하는 전통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많은 노포에서 양자나 사위가 가업을 이어받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일본의 오래된 가게가 아주 많은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래야만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확장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감탄하며 바라보는 일본의 노포 문화, 그 이면에는 이런 슬픈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릅니다. 현대 일본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이주의 자유도 있습니다. 원하면 얼마든지 사업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400년 동안 몸에 밴 문화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일본인들은 작은 규모의 장사를 선호하고 한 가지 일에 평생을 바치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여전히 일본 사회는 피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들과 다른 것을 하면 불편해합니다. 집단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눈총을 받습니다. 이지메와 무라하치부는 법으로 금지되었지만 보이지 않는 형태로 여전히 존재합니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동네에서 암묵적인 압력은 계속됩니다. 이것이 바로 와 사상의 유산입니다. 한국에서 일본의 노포가 적은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장사가 잘 되면 확장했습니다. 규모를 키웠습니다. 여러 지점을 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의 맛을 잃기도 하고 과도한 확장으로 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상적인 시장 경제의 모습입니다.
일본의 노포는 아름다운 전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유를 잃은 사람들의 슬픈 역사이기도 합니다. 52대에 걸쳐 여관을 운영한 게이운칸 가문을 보며 우리는 감탄합니다. 하지만 그중 몇 명이나 정말로 여관 일을 하고 싶어 했을까요? 1447년 동안 사찰 건축만 한 곤고구미의 후손들은 정말 행복했을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도 함께 던져야 합니다. 아름다운 전통의 이면에 숨겨진 강제와 억압, 장인정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선택의 자유 박탈. 이것이 일본 노포 문화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물론 지금은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제대로 이해해야 현재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노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와 사상은 일본의 노포 문화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일본 사회 곳곳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일본을 여행하다 보면 느끼는 그 독특한 분위기, 질서정연함, 예의 바름, 이 모든 것이 와 사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둠도 함께 존재합니다. 일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화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눈에 띄지 않는 것, 튀지 않는 것이 최고의 미덕입니다. 전철에서 통화를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떠들면 안 됩니다. 공공장소에서는 항상 조용히 해야 합니다.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수거를 해야 하고 정해진 요일에 정해진 장소에 내놔야 합니다. 이런 규칙들은 분명 장점이 있습니다. 일본의 거리가 깨끗한 이유입니다. 일본의 대중교통이 조용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남과 다른 것을 하면 즉시 눈총을 받습니다. 조금이라도 튀는 행동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당신을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으로 낙인 찍습니다. 일본의 직장 문화를 보십시오. 회사원들은 상사가 퇴근할 때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일이 끝났어도 먼저 퇴근하면 안 됩니다. 그건 팀의 조화를 깨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회식은 거의 강제입니다. 참석하지 않으면 팀워크가 없는 사람으로 찍힙니다. 자기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건 와를 깨는 행동입니다. 일본 학교의 이지메 문제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일본 초중고등학교에서 보고된 이지메 건수만 60만 건이 넘습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지메가 심할까요? 남과 다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가방을 메고 오면 이지메를 당합니다. 다른 신발을 신고 오면 따돌림을 당합니다. 성적이 너무 좋아도 문제입니다. 운동을 너무 잘해도 문제입니다. 반대로 너무 못해도 문제입니다. 적당히 평범해야 합니다. 적당히 눈에 띄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이것이 와 사상이 만든 일본 학교의 현실입니다. 에도 시대의 무라하치부가 현대의 이지메로 이어진 것입니다. 일본의 낮은 출산율도 와 사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2023년 일본의 합계 출산율은 1.2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왜 일본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사회가 요구하는 정상의 틀에 맞추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결혼하면 이래야 한다, 아이를 낳으면 저래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가 너무 큽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일해야 하고 아내는 집에서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전통적 역할이 여전히 강합니다. 이런 틀에 맞추며 살기가 너무 버거운 것입니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더 편합니다. 자유롭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일본의 히키코모리 현상도 주목할 만합니다. 히키코모리는 방에 틀어박혀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2022년 일본 정부 조사에 따르면 히키코모리가 약 11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40대, 50대입니다. 젊었을 때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에 틀어박혔고 그대로 나이를 먹은 것입니다. 왜 이들은 사회에 나오지 못할까요? 일본 사회가 요구하는 조화, 그 보이지 않는 압력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똑같이 행동해야 하고 남들과 똑같이 생각해야 하고 남들과 똑같이 살아야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사회에서 도망쳐 버린 것입니다. 이것도 와 사상이 만든 비극입니다. 물론 일본 정부도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출산율을 높이려고 각종 정책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1400년 동안 쌓인 문화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법과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사람들의 의식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는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만큼 회사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자기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의 압력은 강합니다. 튀면 안 됩니다. 남과 달라서는 안 됩니다. 조화를 깨서는 안 됩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족쇄가 일본 사회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와 사상은 분명 일본을 만든 중요한 문화적 뿌리입니다. 질서와 예의, 장인 정신과 전통 존중, 이런 긍정적인 면들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다양성을 거부하고 창의성을 막는 부정적인 면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일본이 안고 있는 많은 사회 문제의 뿌리에 와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노포를 보며 감탄합니다. 일본의 질서를 보며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보입니다. 자유를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 다르게 살고 싶지만 살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개성을 포기하고 틀에 맞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보입니다. 이것이 와 사상이 만든 오늘날의 일본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노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578년에 창업한 곤고구미, 705년에 문을 연 게이운칸, 4만 5천 개에 달하는 100년 이상 된 기업들, 이 놀라운 숫자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단순한 감탄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 이면의 진실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일본의 노포 문화에는 분명 배울 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일에 평생을 바치는 장인정신,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품질을 지키려는 노력, 이런 것들은 우리도 본받을 만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오래된 것의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은 소중합니다. 100년 전 레시피를 그대로 간직한 랭가테이의 오므라이스처럼 변하지 않는 것의 아름다움이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뒤에 숨겨진 강제와 억압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대를 이어 같은 일을 한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확장하지 않은 것은 미덕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한 가지 일만 한 것은 장인 정신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한국에 100년 기업이 16개밖에 없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급격한 산업화, IMF 외환 위기, 이 모든 격변을 겪으며 살아남기도 바빴습니다. 그 와중에도 두산, 동아약품, 우리은행 같은 기업들이 100년을 넘겼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적응하는 능력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용기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회복력입니다. 한국의 IT 기업들이 세계를 선도하는 이유, K-팝이 전 세계를 사로잡는 이유, 한국 영화가 오스카상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데 강합니다. 물론 전통도 중요합니다. 오래된 것을 지키는 것도 가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본처럼 1000년을 이어온 가게가 없다고 해서 우리 문화가 열등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발전해 온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때로는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보십시오. 히키코모리가 115만 명입니다. 출산율이 1.2명입니다. 이지메로 고통받는 학생들이 수십만 명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모습일까요? 겉으로 보이는 질서와 전통 뒤에 숨겨진 이런 문제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치열한 경쟁, 높은 자살률, 세대 갈등,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부모의 일을 이어받지 않아도 됩니다.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확장해도 됩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유가 때로는 혼란스럽고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래도 강제보다는 낫습니다. 중년이라면 이미 많은 변화를 겪으셨을 것입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변화, 가난에서 풍요로의 성장, 이 모든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혼란스러웠을 것이고 때로는 불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본의 노포를 보며 배울 점은 배우되 맹목적으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장인 정신은 배우되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계급 사회는 거부해야 합니다. 전통을 존중하되 그것이 변화를 가로막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래된 것의 가치를 인정하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용기도 함께 가져야 합니다. 578년부터 1447년 동안 같은 일을 해온 곤고구미는 분명 대단합니다. 50대에 걸쳐 여관을 운영해온 게이운칸 가문도 놀랍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몇 명이나 진정으로 행복했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도 함께 던져야 합니다. 성공의 기준이 오직 오래 지속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전통과 혁신의 균형, 질서와 자유의 균형, 공동체와 개인의 균형입니다. 일본처럼 지나치게 전통과 질서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모든 것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변화만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지켜야 할 것은 지키되 바꿔야 할 것은 과감히 바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일본 노포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와 사상의 그림자를 들여다봤습니다. 1400년 동안 일본을 지배해온 계급사회의 유산을 확인했습니다. 아름다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강제와 억압의 역사를 마주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일본의 노포를 다르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탄과 함께 안타까움도, 부러움과 함께 경계심도 갖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현혹되지 않고 그 이면의 진실을 꿰뚫어보는 눈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천년된 가게가 일묵에 있다는 사실에 무조건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이 희생되었는지를 함께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배움입니다. 여기까지 일본의 천년 가게들 뒤에 숨겨진 역사의 진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일본의 노포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지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안테나였습니다.